하면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일부러 힘주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 넌 나를 위협적으로 느껴야 돼 라고 할 때 공작새는 날개를 펼칩니다.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할 수 있다! 헬스장에 사람 다 있는데 존나 비중심 같습니다 진짜. 이거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헬스장에서 헬스버트나 스미스 머신에서 주고 많이 발견해요. 할 수 있다! 내려오지 못하나요? 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심리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제 내 수준에 맞는 강의실을 갖게 됐어. PD님이 색칠하다가 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색칠하다 말았어요 이 새끼가. 지난 강의 우리 학생들 잘 들었어? 대답. 네. 그래 다 왔구만. 이제는 운동할 때 먹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강의하기 전에 힘을 내라고 이제 맥스컷 보충제를 먹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궁금해 사람들이 내 강의를 왜 볼까 도대체. 여기 스포츠 심리학 씨발 까지지도 않아. 이제 입 터는 거 시키려고 보충제 준비해주고 아주 좋아요. 자, 스포츠 심리학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 너무 심도 있게 뭐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운동선수가 어떤 성적이나 시합을 앞두고 불안 요소 그거를 모두 제거하는 것들이 다 스포츠 심리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루틴 들어가요. 루틴.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야. 근데 양궁 시합장 거기 필드에 올라가기 전에 이 물통을 한번 만지고 코치님이랑 악수를 하고 노란 팬티를 입고 이런 것들이 다 루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학회로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특이성, 바로 보디빌딩, 거기에 맞게끔 심리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야구 선수들 뭐 타석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고 막 이런 것도 다 루틴이에요? 그것도 개의 루틴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루틴으로 돼 있어. 심리적인 안정을 줘. 그랬을 때 뭔가 잘 친다.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그 루틴에 해당되는 스포츠 심리학적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자,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제 봐야 될 건 뭐야? 헬스장에서 라인업 춤. 잠깐만요. 질문 안 받아 지금. 라인업 춤. 또 뭐가 있어요? 호크아이 춤. 그리고 칭칭 춤. 그 위아래로 칭칭 감는 새끼들. 동기부여 연설가. 잠시만요. 네. 저희 스포츠 심리학 아닌가요? 심리학이에요. 보디빌딩 스포츠인가요? 아 죄송하네요. 그거 잘못됐네요. 이게 보디빌딩은 사실 스포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해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어가 뭐가 있어요? 생활 스포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게 나를 봐달라 춤.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면 여미새춤이 또 있는데 여미새춤. 헬스장에 라인업 춤. 라인업 춤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다니는 애들. 이렇게 다니는 애들 심리는 뭘까? 라인업 춤을 설명할 때는 그 완전히 고대 시대보다 더 올라가서 주라기 시대까지 가야 돼요. 주락이요? 주라기. 네. 하면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일부러 힘주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몸이 피로한데도 그러고 다녀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 그리고 목도리도 많아요. 이런 새끼랑 같은 인간이 라인업 춤. 우리가 고대에 이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상대방과 시비가 붙으면은 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부풀려서 나도 이런 위협적인 사람이야. 날 봐줘. 그러니까 너는 나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위협적이라고 느껴야 돼. 라고 할 때 공작새는 날개를 펼칩니다.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 심리는 뭐야? 딱 그냥 주라기 시대에 있는 상태인 거야. 옛날에 그 고대 시대로 가면 남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사냥, 수렵, 싸움. 이게 남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공격성을 띠고 남성성을 띠는 것 자체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건 좀 번외지만 요즘 뭐 애견남, 테토남, 뭐 테토녀, 애견녀 이런 거 보면은 개꿀 같지 않습니다. 남자 새끼면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 불안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애견남입니다. 이 지랄하는 새끼들 보면은 저랑 결이 안 맞아요. 그냥 병신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 라인업 춤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본능적인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자 중에는 라인업 춤 봐보세요. 여자야. 그러면은 라인 이뻐 보이고 이쁜 몸매, S라인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게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뭘 해요? 사회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라인업을 잡는 이유는 이 사회화가 덜 된, 발달이 덜 된 좀 떨어진 인간들이다. 사실 뭔가 몸이 진짜 좋은 사람들 라인업 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좋은 걸 알고 겸손하고 좀 조심하려고
빨리 해야 퇴근하니까 질문하세요. 네, 근데 그게 그 또 질문하네. 루틴이랑 무슨 관련이?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런 게 스포츠 심리학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제가 트레이닝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보디빌딩, 나르시스트, 우리 때 애들의 심리를 오늘 한번 분석해보는 겁니다. 하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삭제하실 거잖아요. 저는 삭제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대댓글을 달아요. PD님이 삭제하죠. 그 카톡이 옵니다. 기인이 형, 싸우지 마세요. 아니,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걸 왜 그걸 아니 근데 그 거기서 왜 싸우고 있냐고. 그냥 그런 것 하면 되지. 싸웠다기보다는 저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애들은 나를 받아들여. 근데 맹목적이지 않은 뭐 비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나요? 아니 그 방금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뭐 테스토스테론을 맞아서 나는 그냥 그러면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분 정체 때문에 그게 인바디를 좀 금강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연구결과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 명이 지랄하네, 지네들 약 쓰는 거 합리화하려고 뭐 그런다게. 아니 합리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걸 얘기해도 지 생각이랑 다르면 그 지랄을 떨어요. 근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니까 왜 라인업 준 탄생했나, 그럼 말을 하실 분이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생각 못했던 재밌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호카이추. 이 쳐다보는 애들 심리 중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 형이 운동을 잘하는 경우, 아니 세 가지로 나뉘어요. 걔 병신같이 하는 경우, 이쁘거나 잘생긴 경우. 이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왜냐면 헬스 같은 게 자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개병신 같은 경우, 와 저 새끼 운동 저딴 식으로 하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슈화 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누가 날 쳐다봐, 그럼 인사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인사를 하면 돼요. 뭐 인터넷 같은 데 가서 헬스장 갔는데 저 새끼 날 존나 꼬라봤어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기분이 왜 나빠?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뭐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뭐냐, 각박해진 사회. 중학교 때 테스토스테론 넘칠 때 뭘 꼬라봐 이래서 시비 붙는 경우 본 적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존나 병신 같지 않아요? 선생님, 운동하는 거 너무 보시니까 제가 또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기분 좋게, 아 그래요? 아유 운동 잘하길래 뭐 멋있게 그냥 쳐다봤어요. 그러면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데 가서 왜 보세요? 이 지랄하는 것부터가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새끼라고 봐요. 반대로 호크아이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호크아이충을 화두시키는 새끼들이 오히려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없고, 아까 그 라인업충, 그 고대 시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카이 춤이 약간 대두가 된 거는 사실 헬스장에 있는 여자 회원분들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어르신들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칭칭충입니다. 이 관절이 존나 감아. 물론 그 보호대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볼 때 그 우리 채널에 옛날에 나왔던 그 허승우 씨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근데 잠깐만, 네가 드는 게 아니라 얘가 펴지는 것 때문에 들어, 거의 기부세급이에요 지금. 아니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알아요. 아니, 손가락이 안 들어가. 아니. 그렇게 처음에 약간 습관적으로 차는 애들이 있어. 보호대를 차려면 중량이 좀 높아야 돼. 초보자나 중급자나 보호대 찰 필요 없다, 스트랩이랑 벨트는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 댓글에 또 뭐라고 달렸냐면, 지랄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절은 소모품입니다, 아끼세요 하는데, 아니 하나를 둘을 모르는 게 일단 자세가 잘못된 상태로 이걸 감아서 하게 되면은 수행이 된다니까, 그 압력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세를 먼저 잡고 나서 중량을 다룰 때 칭칭하라니까. 이 병신들이 처음부터 칭칭칭 무릎 감고 팔 감고 씨가 모가지까지 감게 생겼어 지금. 3대 한 300도 못 되는데 칭칭충 뭐 고중량 한다 이 지랄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수님 사견이 좀 궁금해요. 네. 장비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나쁘지 않아요. 장비를 쓰는데 기분이 나빠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 스스로도 알 거야, 이건 내가 들고 있지 않다는 걸. 자동으로 펴져. 그래서 원래 내 힘은 20인데 30, 40을 그냥 보호대 힘으로 들면서 왜 몸은 안 바뀌지? 저 새끼는 로이더고 난 아니니까, 이런 접근이 더 잘못됐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로봇이었던 거네요. 칭칭춤. 칭칭춤이 결국 로봇이었던 거야. 심리학이 맞네요. 이게 심리학이야. 다 인간 군성의 군집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다 교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정상과 비정상,
여기 경계성, 이 경계성이 있는 새끼들이 항상 문제거든. 병신은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안 해. 근데 반병신은 병신 새끼 이런단 말이야. 칭칭충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 중요합니다. 근데 보호대가 내 관절을 지켜주거나 하는 레벨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형적으로 한 헬스에서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나 뭐 데드리프트, 이게 사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아닙니다. 150kg 정도 다룰 때는 이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부하를 계속 줘야 되잖아. 보디빌딩 몸이 좀 커지려면. 아마 그 이상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관절이 흔들리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근육이 잡혀있지 않고 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보호대부터 되게 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 수준 보니까 보여 수준이. 진짜 벤치도 150인가요? 벤치는 100 정도로 하시죠. 아 벤치 100? 100에서 한 120 정도. 본인 체중만큼은 일단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 응? 스쿼트를 무겁게 들어. 응? 그래서 내가 쉬면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잘 해보자. 근데 이걸 들리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들 다 있는데. 존나 병신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런 사람 어딨어 솔직히. 아니,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헬스장에서 헬스커트나 스미스 머신에서 주로 많이 발견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중량 나를 봐달라 춤이에요. 할 수 있다 춤을 스쿼트 한 장만 놓고 하겠어요? 최소 3장 이상은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이 지랄하고 스쿼트는 존나 해. 내려올 때 어떻게 나요? 꽉! 그게 바로 나를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심리를 내가 분석해보면 이게 나만의 사장이야. 너네가 다르게 생각하면 댓글을 달아도 나도 궁금하고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러는 게 없어. 이걸로 나를 증명받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 업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어.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근데 이게 헬스를 할 수 있다라고 내려올 때 꽝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그때 씨발 박지원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진짜 문제가 이 문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헬스만 다 떠난 거예요. 병신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운환춤까지 와야 이게 가치 문제냐?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결국 수많은 일들을 이겨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난 그 순간들을 내 주변 지인들과 사랑하는 형, 동생, 누나들을 통해서 이겨냈다. 그러면서 바프 사진을 또 빤스 하나 걸치고 올립니다. 물론 그 개 중에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과하면 문제예요. 본인과의 약속이면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운환이라고 올리는 해시태그, 이걸 올리는 사람 중에 본인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오운환 말고 또 뭔가를 이뤄냈는가, 회사 다니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다른 본업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오운환을 하는 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냥 회사 생활에 뭐 학교에서 공부해 뭐 스터디에 과제 제출에 매출을 했어. 근데 난 운동까지 했어. 이건 대단해. 근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을 때 한 게 오운환 뿐이야. 이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이 좀 안쓰러워해야 돼. 최근 지식이 있어. 여기서 춤은 또 하이라이트가 볼게요. 천국의 계단, 엉덩이 시선춤. 굳이 뒤에 가가지고 체스트 프레스를 여자가 40분 동안 하는데 궁뎅이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간 새끼들은 뭐야? 이거를 바로 안 바라봐. 비치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봐.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뭘까? 다 알아요.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 비어있어. 근데 이 여자가 여기 타고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기 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존나 힘들게 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다시피 이걸로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적이 몇 번 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천호에이블에 다니면 근데 어떤 천호에이블에서 이쁜 여자를 만났어. 천호에이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게시물을 싹 다 봐. 그럼 이게 진짜 여기서 헬스장 게시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 좋겠다고 존나 그러던가.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슈됐던 게 뭐 여미새 트레이너들, A라는 여자가 있어. 내 취향이야. B라는 사람이 있어. 제 취향이야. 나는 트레이너야. 솔직해져보자. 나는 여기에 더 친절할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건가?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건 잘못된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와, 이 새끼 왜 잘못됐는지 아니, 설명해보세요. 수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B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친절해야죠. 그러니까 친절을 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대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거든요. 이게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애정이 가는 선수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선수가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 수업할 때는 뭔가 내 취향에 이성적인 호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같은 걸 설명해줘도 뭔가 좀 더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아요. 물론 수업의 그 퀄리티나 내용은 똑같겠죠. 당연히 조금 더 애착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 다만 수업을 일부러 밤 10시에 잡는다. 근데 운동 끝나셨는데 영양섭 시기하셔야죠. 술 한잔 할까요? 이지랄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충들을 만나봤는데 다 헬스장 다니는 회원분들이잖아요. 근데 헬스장에 회원만 충이 아니라 트레이너도 분명히 충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트레이너 충 있죠. 방금 말한 여미대 충, 매출 충, 난 위대 충, 회원님 사망 선고. 여미대 충은 헬스에 대해서 지었다 치고 매출 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잘하는 거지 대단해요. 그리고 이 트레이너도 대단히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매출을 했으면 그걸 만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매출만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 등록을 했어. 그러면 등한시하고 그냥 기존의 회원들이나 재등록 나올 것 같은 회원들만 수업을 자주 잡아주는 애들. 난 위대의 충이 뭐냐면 자기가 뭘 했고 어디 시합에서 1등을 했고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다. 뭐 개소리야. 국가 공인받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해부 자격이 있고 무슨 마사지 자격이 있대. 이거 저 때는 7만 원 주면 수료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위대하니까 나한테 받아야 된다. 나를 놓치면 회원님이 손해다. 이런 식의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일즈 제일 못하는 새끼들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OT충이 있습니다. OT충. 수업이나 머신 자체를 안 알려줘. 인바디만 해. 그리고 인바디를 놓고 어떻게? 회원님한테 상황 선고 때려줘요. 회원님 이 상황이면 회원님 죽어요. 아니 그 회원님은 40년 동안 살면서 밤마다 술 먹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죽어요 하고 회원님 사망 선고 때려버릴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운동을 알려달라고 OT 시간을 잡았더니 인바디 인쇄해놓고 B자 형태다. 체중, 근육, 지방. 회원님 이거를 D자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체중, 근육, 지방. 언제 먹히던 세일즈냐면 2013년도 인천에서 먹히던 세일즈예요. 이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선 넘는다고 하는 경우는 뭐야? 여기서 자제분 있으세요? 자제분 대학 보는 건강하게 보내셔야죠. 이지랄한 세일즈. 뭔가 트레이너도 그렇고 어떤 보험도 그렇고 모든 영업이라는 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서 회원님 몸 상태가 이러니까 저랑 이런 식으로 같이 운동을 해보시죠 하면서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과도한 애들이 난 위대해. 회원님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이지랄. 여기까지 오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트니스 시장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애정하는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와 각자의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이팅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이 헬스장 문화에서 아름다움을 이끌고 선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스컷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스터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을 또 하는데 얼마 전에 이거 부스터 샘플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근데 그날 좀 맛이 좀 미세하게 안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먹었단 말이야. 한 7, 8잔을 마셨어요. 부스터를. 그날 위가 뒤집혀져가지고 집에 와서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고 헬스 부스터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가 또 들어가는 게 킥이야. 그거 이제 아마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하고 있고,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양학, 벌크업이나 다이어트 때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내가 한번 담아볼게. 물론 나의 시간이 허락한다면.